자, 6.3 선거 최대 패배자 이재명이 외신에 사법 내란을 자백하는 듯한 말을 했다. 자,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서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일단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지금 여야 모두 지금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선거 결과를 놓고 각 진영 안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막 나오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자,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당권파는 이제 이번 선거 결과 선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비당권파 한동훈 쪽에서는 참패했다고 또 이야기를 하죠. 그 이제 그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는 제가 그때 뭐 이렇게 비교표도 보여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좌파 진영에서도 정청래는 서울은 뼈 아프지만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쪽은 졌다, 그래서 정청래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유권자들은 이것을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그 관련된 여론조사들이 또 있었습니다. 여론조사를 참 이런 것도 여론조사를 하나 싶은데, 이번 선거에서 어느 쪽이 이겼다고 보느냐, 이런 여론조사가 오늘 한 2개가 발표가 됐습니다. 수치로 일단 나왔는데, 수치로 뭐 전국 16개 중에서는 12대 4 시도지사 중에서, 그 다음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14개 중에서 뭐 8대 4, 또 기초단체장도 다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해석하기 따라서 다 다르니까 각 당 안에서도 서로 이제 엇갈리는데, 그럼 유권자는 어떻게 누가 이겼다고 생각을 할까? 그런데 오늘 2개의 조사가 나왔는데 전부 다 국민의힘이 이겼다는 쪽으로 일반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그 전국 지표조사라고 있죠. 4군데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공동으로 조사하는. 거기 보면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에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물었는데, 국민의힘 등 야권이 예상보다 선전했다가 45%, 민주당 등 여권이 예상보다 선전했다 31%. 그래서 사실상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 승리했다고 보는 국민이 더 많다는 조사가 있는데, 오늘 또 하나 미디어 토마토 조사는 여기도 좀 좌파 성향의 그 결론을 많이 내놓죠. 여기서도 국민의힘이 이겼다 40.3%, 민주당이 이겼다 34.3%.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거를 보면은 장동혁 그 대표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선거에서 그래도 그 악조건, 최악의 상황에서 선전을 했다. 이제 국민들 중에서 국민의힘이 더 선전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로서는 좀 할 말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보면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는, 뉴스 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를 한 조사인데, 개인적으로 최대 패배자는 누군가, 이런 질문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당 대표들을 놓고 그런 질문을 했는데, 일단 이 조사 결과는 지방선거 최대 패자는 장동혁 그 국민의힘 대표다 이렇게 해서 30.3%, 그 다음에 아니다 정청래다 최대 패배자가 그건 25.6%, 아니다 조국이다 11.8%, 이준석이다 4.4%, 뭐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제 이런 이제 당 대표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 거지만은, 이번 선거의 최대 패배자는 이재명이죠. 누가 봐도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이번 선거 앞두고 자기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특검 밀어붙였다가 역풍을 막 맞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에 개입을 했고, 그리고 선거에 개입을 했을 뿐만 아니고 어떤 현장에 가는 것뿐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투표 동료를 하는 척하면서 막 국민 갈라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역풍이 됐습니다. 역풍이 돼서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특히 8일날 이 선거 끝나고 좌하자찬하는, 뭐 본인이 구두 개입을 했기 때문에 집값을 눌렀다,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그 부동산이 오히려 선거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그거 보고 지금 좌파 사람들도 전부 다 배꼽 잡고 웃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하니까는 이재명의 지지율이 막 10%에서 막 떨어지죠. 이 ARS 조사뿐이 아니고 오늘 발표된 MBS 조사, 이것은 전화면접 조사인데, 전화면접 조사에서도 이재명의 지지율이 9% 이상 떨어지는, 자, 이런 상황이 났으니까 이재명이 지금 지지율이 뭐 40%대까지 내려가고 데드 크로스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 최대 피해자인데, 이재명은 오늘 보도된 영국 일간지,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의 암기를 마치 예고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본인은 자기가 희생양이 될 수 있을지도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희생양이 아니고, 희생양은 정말 잘못한 거 없는데 당하는 거죠. 이재명은 본인의 죗값을 치르는 그런 앞날을 예고하는 듯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그 기사 내용 중앙일보 기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 전직 대통령들 탄핵 구속에 나도 희생양 될 가능성이 꽤 높다. 저기서 희생양은 빼야 됩니다. 희생양은 잘못한 게 없는데 희생되는 것이죠. 이제 이재명이 희생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도 탄핵 구속될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재명이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코노미스트가 민주화 이후에, 한국에서 민주화 이후에 한국 대통령 절반 이상이 탄핵, 투옥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렇게 그런 말을 하니까는 이재명이 나도 그런 악순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지금 이코노미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취임 전에 받고 있던 재판들 이것을 두고는 이런 기소는 정치적 동기에서 다 비롯됐다. 자기의 5개 재판이 다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 외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는 이 재판들은 재임하는 동안 유예가 됐지만 퇴임하면은 다시 불거질 게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까지 외신에서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탄핵, 구속, 전직 대통령들, 이제 보수 정권에서만은 두 전직 대통령이 탄핵이 됐죠.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계속 구속이 되는 상황인데, 보면 전부 다 우파 대통령이죠. 우파 대통령인데 왜 좌파는 그렇게 국정 운영을 잘하고 깨끗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왜 좌파는 그런 상황이 없을까? 일단은 우파에서 어떤 투쟁력 같은 게 부족하기 때문이죠. 부족하고 또 어쨌든 이게 탄핵이라는 것이 체제 탄핵처럼 돼버려가지고 완전히 대한민국 정체성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인데,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동조하는 그런 세력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김무성, 유승민 세력이나 지금 한동훈 세력이나. 자, 그런데 좌파에서 지금 엄청나게 내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좌파 안에서도 저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파에서 일어났던 상황들. 그러면은 이재명은 가뜩이나 지금 탄핵거리들을 막 쌓고 있죠. 선거 개입을 한 거, 이거 분명한 탄핵거리입니다. 그때 노무현이 선거에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좀 많은 의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로 탄핵안이 가결됐죠. 물론 헌재 가서 기각이 됐지만은. 그런데 지금 선거 개입한 거, 이재명 일일이 다 거론하기도 꼽기도 어려울 정도로 선거에 노골적으로 다 개입을 했죠. 지방 돌면서 타운홀 미팅 하는 거,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저기 가서 막 공약하고, 그리고 시장 가가지고
사실상 이 특정인 뭐 지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부산에 가서 자기 이제 AI 수석 하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당무 개입까지 하죠. 당무 개입을 해서 김민석을 이 다른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교체를 했다. 그러니까는 당 대표로 내가 보냈으니까는 김민석을 찍어라. 이런 거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죠. 그게 나중에 다 탄핵감입니다. 지금 탄핵감이 쌓이고 있는 거죠. 이게 당장 국민의힘 의석이 부족하고 해서 발의를 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 탄핵감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저거 나도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가 아니고 희생양은 잘못한 게 없는데 가는 것이고 나도 탄핵될 가능성이 꽤 높다. 그렇게 해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구속 이재명은 그때 두 번이나 구속될 뻔했는데 한 번은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서 방탄시켜버렸고 한 번은 민주당 비명계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유창훈이 영장판사가 막아버렸죠. 그때 검찰에서 이렇게 구속영장 같은 것을 보면은 거의 뭐 무기징역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까스로 임기를 다 맞춰도 다른 대북송금 같은 거, 특가법상 뇌물죄 이런 거는 징역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재판만 진행이 되면은 바로 구속되죠. 그리고 지금 재판을 중단시켜 놨지만은 이것이 임기 중에도 지금 좌파의 움직임을 보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임기 중에도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외신 기자 외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의 재판들을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럼 외신 기자도 볼 때 우선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정치적 사건에서 비롯된 거냐. 한국이 무슨 어떤 미개한 나라냐. 정치적으로 미개한 나라냐. 그런 생각을 하겠죠. 물어본 기자도.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정치적 동기에서 그러니까는 조작 기소를 했다. 이것을 이제 외신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나중에 이제 실제로 구속 탄핵되면 자기 희생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 자,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이 외신 인터뷰를 가지고 피해자 코스프레도 좀 정도껏 하라. 무슨 피해자 희생양이냐는 말들이 막 나왔습니다. 국가원수가 외신 인터뷰에서 국가의 미래와 비전을 이야기하기는커녕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변명하고 피해자 코스프레에 몰두한 이 모습 참 참담하다. 스스로 정치적 탄압의 피해자로 규정하려고 한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를 정치적 박해의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를 정치 탄압의 결과로 몰아가기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 저 해외 외신하고 인터뷰하면서 나중에 자기 어떻게 탄핵이 되거나 구속이 되면은 명분 쌓게 한다는 그런 시각이죠. 나경원 의원은 희생양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제물이 될 때 쓰는 말인데 정가 사범에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 피고인이 쓸 말이 아니다. 진짜 희생양은 사법 시스템, 망가진 사법 시스템하고 국민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는 내용들도 오늘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 본인이 6.3 선거의 최대 피해자가 피해자가 아니죠. 패배자가 돼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또 앞으로 좌파 진영이 어떻게 분열이 되고 핵분열이 돼서 대혼란 속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급작스럽게 떨어지는 건 저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3정권 논란이 어디까지 갈지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됩니다.